네, 박혜란의 동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임페리얼 클리닉의 박기범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네,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자, 이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 박기범 원장님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 우리 뭐 동의보감에도 척추 관련해서 그런 뭐 좋은 치료라든지 네. 뭐 그런 방법들이 나와 있겠죠. 예. 네, 물론이고요. 네네. 그리고 척추에 관한 질병은 네.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뭐 그거를 집약해서 말하려면은 뭐 하루 종일 말해도 시간이 모자라지만 요즘에는 척추나 자세 때문에 네네. 남들이 모르는 질병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떤 분들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네.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피 검사하고 모든 검사를 했는데도 원인을 못 밝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네네. 증상은 뭐냐면은 이제 다리가 저려서 그러신 경우인데요. 주무실 때마다 네. 계속 다리가 저리셔가지고 꼭 주무시기 전에 30분 동안 뭐 뛰고 주물르고 운동을 뭐, 주물르고 예. 뭐 그래야지 그 다음 날에 네. 잠을 아무 문제 없이 주무신다고 아. 그렇게 했는데 한국에서는 네네네. 전혀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네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는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뭐 약을 드시라든지 뭐 주사를 맞자든지 네. 약이나 물리적인 치료 그런 거를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약 드시거나 이런 거를 많이 싫어하시니까 네네. 환자분들이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러 저한테 오신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동의보감에도 이 네네. 허리 척추 관련해서 뭐 신허, 뭐 요통, 네네. 가뭄 요통 뭐 네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네. 요통을 10가지 이상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이 척추가 아프다? 네. 뭔가 좀 되게 광범위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맞아요. 예. 그거를 우선은 그 한방적인 동양적인 그 의학이랑 예, 그리고 예, 예. 서양적인 의학을 접목했을 때는 네네. 우선은 지금 10가지로 분류를 하신다고 했지만 네. 이게 엄밀히 말하면 또 서양적인 그 증상이 또 따로 있으면서 그렇겠죠. 병명이 같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것의 병명에 대해서 네네. 원인을 지금 10가지를 분류를 해서 말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많은 이유가 뭐 척추 협착증, 네. 디스크 아니면 그렇죠. 네네. 예. 그런 거를 뭐 어디 다른 쪽으로 동양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네네. 그렇게 10가지 분류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증상은 저희가 말하는 서양적인 증상이랑은 거진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요. 예.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리 저림 증상. 다리 저림. 이거는 네. 이제 특별히 분류가 되는 것도 조금 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척추 협착증이라든지 네. 디스크면 원인이 분명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아까 10개의 분류에 나눠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경우에는 그런 분류와 조금 차원이 틀린 이유 때문에 다리가 저리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일까요?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예. 결론적으로는 우선은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거였어요. 혈액순환. 네, 네네. 다리 쪽에 있는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였는데 네네네. 그 원인이 보면은 이제 골반이나 척추가 이제 제 자리에 있어야 되는 범위에서 벗어남으로써 예. 그러면서 이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였죠. 그런데다가 또 예. 누워 계시면은 예. 그만큼 또 이제 자세가 등이 계속 눌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리가 계속 저리신 증상이었죠. 그럼 이런 거는 어쨌든 우리의 어떤 생활 습관하고 좀 연관이 있는 부분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바른 자세, 네. 바른 자세를 우선 권해드리고요. 그게 바른 자세가 뭐냐고 항상 물어보시면은 네. 요즘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다리 꼬는 증상을 많이 다리를 그렇죠. 많이 꼬시잖아요. 많이들 꼬시죠. 네네. 예. 근데 무의식적으로 꼬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 이미 척추가 한쪽으로 많이 변형이 된 상태에서 네네. 이제 다리를 꼬시는 거를 반복하시다 보면은 네. 이미 구조적으로 한쪽이 많이 틀어져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다리를 안 꼬신 상태에서 앉아 계시면은 굉장히 불편하세요, 본인이.
그럴 때 있어요. 왠지 네. 다리를 꼬고 앉았을 때 좀 네. 더 편안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이미 음. 골반이 틀어져 틀어져 있어서 있으시기 때문에 네네네. 본인이 앞만 바른 자세를 하시려 그래도 왠지 불편하고 예. 또 한쪽이 떠 있는 느낌 음. 그런 게 계속 지속되시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다리를 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일단 다리 꼬고 안 꼬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골반이 틀어져 있거나 어떤 네네. 좌우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를 먼저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치시면서 이제 네. 자세를 변형해 나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렇군요. 일단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좀 고쳐야 되는 네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건강도 있지만 특히 이제 우리 척추 건강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네. 하시는데 이 그 일상생활의 어떤 습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좌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대체적으로 척추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나 통증은 네. 급성인 경우보다도 만성인 경우가 만성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점점점 쌓여가지고 만약에 주무시는 자세나 네. 앉는 자세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음. 그것들이 쌓이면서 네. 증상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금방 아실 수가 없어요. 오히려 뭐 넘어지셨다든지 뭐 무슨 사고나 충격 때문에 안 좋아지셨다고 하면은 우선 그것 때문에 원인을 찾으실 수가 있지만 서서히 점점 안 좋아지시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에 대한 원인을 찾거나 구명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경우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든 뭐 여기서든 MRI를 찍던 엑스레이를 찍던 무슨 피 검사를 하던 전혀 그거에 대해서 발견을 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나 그런 경우를 찾아가면은 저 같은 경우도 그 다리가 저려서 오신 게 아니라 사고 때문에 오셨다가 증상을 그러니까 다리가 저려서 저한테 직접 오신 게 아니고 사고 후유증으로 저한테 오셨다가 이제 문진이나 그리고 제가 계속 여쭤본 거에 의하면은 주무실 때마다 다리가 저려서 꼭 중간에 깨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잠을 푹 못 주무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검사를 해봤더니 한쪽 골반이나 그쪽 척추가 많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그 이유를 저희가 치료를 해가면서 갑자기 좋아지는 걸 환자도 느끼고 좀 깜짝 놀란 거죠. 자, 일단은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않고 하는 어떤 습관들 이런 것 때문에 또 이게 원인이 돼서 이제 척추에 문제가 온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자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거 요거 외에도 척추에 문제가 되는 그런 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간단한 예로 지금 다리 저린 걸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척추란 말은 뭐 허리뿐만이 아니고 뒤통수까지 목 있는 데까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의 근본이 이제 그 허리 쪽에 있는 골반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점 쌓이다 보면은 이제 어깨나 그 두통까지도 같이 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세가. 그래서 일례로 보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이외에도 보면은 항상 그 척추나 요즘 자세나 문제가 데스크 잡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목을 항상 습관적으로 앞으로 많이 빼시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제 요즘에는 또 핸드폰 들여다보느라고도 많이 하시고 핸드폰이랑 태블릿 뭐 그 데스크에서 컴퓨터 그리고 모니터를 한 개 아니고 2개, 3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모니터 한 개를 쓰시면 한쪽만 보시면 되지만 2-3개를 번갈아 가면서 보시다 보면은 목을 앞으로 많이 빼시면서 오른쪽 왼쪽을 계속 돌아가면서 보시다 보면은 변형이 빨리 오면서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그런 자세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척추의 변형이나 그리고 그 구조 자체가 좀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점점 쌓이시다 보면은 이제 두통이나 그 이외의 질환이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두통까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두통도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그 질병이나 통증의 원인을 척추나 자세 쪽에서 찾으려는 쪽이기 네네네, 때문에 네. 두통의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세로 안 네. 좋으시다 보면은 이제 만성 두통이 점점 쌓이게 되죠.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네.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번, 3번씩 네. 그 두통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게 점점 이어오시다 보면은 음. 약을 드시는 그 양도 훨씬 점점 많아지세요.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예. 한두 알에 그게 낫지가 않기 때문에 네. 계속 드시다 보면은 약은 점점 중독이 되고 네. 원인은 치료가 아. 되지 않고. 이게 모든 게 다 일단 생활 기본적인 습관, 자세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자세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루아침에 내가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증상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닐 것 같고. 물론이죠. 예. 그럼 원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치료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은 오시면은 제가 문진이나 일상생활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대화를 많이 나눠요. 네네. 그러면은 환자분들은 모르지만 이제 본인이 계속 그럼 주무시는 건 어떻게 주무세요? 앉는 습관 예, 그리고 예. 식사하시는 습관, 네. 일하는 습관을 계속 제가 여쭤보면은 네. 그쪽에서 이제 점점점 안 좋은 자세들을 제가 알아낼 수 있는데요. 네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다리 꼬는 거, 네. 그리고 주무시는 습관. 주무시는 습관이요? 네. 예. 주무실 때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걸 저는 권하고요. 예. 옆으로 근데 대체적으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네. 한 8, 90%는 옆으로 주무세요. 예. 네. 뭐 중간에 자다 보면 뭐 이렇게 네. 똑바로 누울 수도 네. 있지만. 그래서 예. 처음에 제가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라고 말씀을 하셔도 네네. 깨보면 옆으로 누워 있다는 아.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습관이 그게 하루 이틀 만에 생기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게 뭐 그럼요. 예. 연세 드신 분은 몇십 예. 년 동안 계속 한쪽으로 누워서 그 주무셨기 뭔가 때문에. 내가 그렇게 누워야 몸이 편하기 네네네.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리고 또 다른 정보들도 또 많이 예. 들으셔가지고 네네. 저한테는 어떤 선생님은 옆으로 자는 게 더 좋다고 들었어요. 네네.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네. 똑바로 눕는 것보다 옆으로 눕는 게 본인한테는 뭐 소화나 위장 질병에 훨씬 그쵸. 좋다고 들었기 때문에 네네. 자기는 옆으로 주무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네. 근데 갑자기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려고 하면은 본인 몸에 안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가 힘드세요. 예. 모든 거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자세를 조금씩 고쳐 나가면서 좋아지는 걸 느껴야지 그거를 계속해서 하시는데요. 네. 이미 변형이나 아니면은 골반이나 척추가 틀어지신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거를 반복하시다가 네.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려고 하면은 전혀 도움이 되진 그럴 않고요. 수 있죠. 오히려 더 불편하시고 잠을 못 주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밤새고 거진 잠 못 주무신 상태를 유지하시기 때문에 네. 불면증이 더 심해지셨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교정이나 아니면은 척추의 문제를 해결을 하시면서 네네. 자세를 바꿔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척추, 뭐 특히 이제 척추 그러면 거의 이제 허리 요통을 많이 생각을 네네.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스크라든지 네. 척추 측만증인가요? 네. 네네. 예. 그럼 협착증? 네. 이런 정도 생각하기 쉬운데 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자세에 의해서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네.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히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증상 자체가. 네. 예. 그리고 MRI나 엑스레이 상에도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증상은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네, 이런데 예. 다리가 저려요.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병원 갔는데 괜찮대요. 네네.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예.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디스크나 아니면 신경이 문제가 있거나 눌리는 게 전혀 아닌 상태인데도 네네. 저리신 경우가 당연히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근데 원인을 못 찾으시기 때문에 네네. 본인은 뭐 계속 뭐 이렇게 살래요. 뭐 아니면은 다른 병원 갔더니 이건 고칠 수가 없대요. 예. 아니면 다리가 한쪽이 더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깔창이나 아니면은 한쪽 운동화에다 인위적으로 그런 밸런스를 인위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거를 계속 권하신대요. 네네. 그래서
본인은 원래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정 힘드시면은 깔창이나 아니면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네. 교정을 하시던지 아. 뭐 수술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일단은 뭐 방송을 들으시면서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 계시면은 내가 척추가 불편한 이유가 뭔지 그 원인을 기본적으로 그럼요. 찾는 거 그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댁에서 네. 본인이 확인하는 방법도 굉장히 뭐 쉬워요. 예, 그러니까 예. 일반적으로 네. 골반이나 척추가 돌아가 있으시면은 네. 걸으실 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걷다 보면은 바지나 스커트가 돌아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 치마가 돌아가거나 네네. 바지가. 네네. 예, 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바지가 한쪽이 더 돌아가 있다든지 예, 예. 그리고 서 있을 때 네. 바지 한쪽이 더 길다든지 길게 끌린다든지. 네네, 끌리다든지 아. 아니면 운동화 한쪽이 더 많이 달아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 많이 네.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거나 네, 네. 다리 길이가 한쪽이 더 길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많은 압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찾으실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더 쉽게 아실 수 있는 거는 그냥 일반 평평한 바닥에 누우셨을 때 네. 본인이 봤을 때 한쪽이 더 떠 있는 느낌? 아. 그리고 골반이나 허리 쪽에다가 네, 네. 뭐 가족분들한테 네. 허리 쪽에다 손을 넣었을 때 예. 한쪽이 더 많이 깊숙이 들어간다든지 손이. 네네. 예, 예. 한쪽은 거진 밀착이 돼서 바닥과 밀착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손이 거진 들어가지가 않는다든지 네, 네. 이거를 확인을 해 보시면은 네. 한 90% 이상은 한쪽이 많이 떠 있다는 거를 아실 수 있고 손이 한쪽은 더 많이 깊숙이 들어가 있을 들어가네. 거예요. 예, 예. 네네. 일단 밸런스가 네네. 망가져 버린 거네요. 네네. 예, 예. 그래서 그런 게 계속 축적돼서 쌓이다 보면은 네. 이런 질병이나 뭐 순환기장애 아니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증상이 나오는 거죠. 그렇네요. 이게 네네. 하루아침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자, 오늘은 저희가 임페리얼 클리닉의 박기범 원장님과 함께 이 척추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잠시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동일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임페리얼 클리닉의 박기범 원장님과 함께 우리 척추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뭐 척추하면은 뭐 디스크라든지 협착증 여러 가지 생각하시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제 나의 어떤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유발되는 그런 이제 질환들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잘못된 습관, 잘못된 뭐 앉는 자세, 뭐 네. 걷는 자세 여러 네네. 가지가 있겠죠. 두통까지 유발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런 습관을 좀 바로 잡아주면 네. 이런 게 많이 개선이 된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네네. 일단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네.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증상이나 이런 게 서서히 장기간에 예.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이제 만성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너무 아프지 않으시거나 이러면은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이러다 말겠지 뭐 네네네. 이렇게. 예. 근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게 점점 더 크게 그리고 네. 더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댁에서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 그거를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네. 그래도 본인이 계속 자세나 이런 게 본인 스스로 좀 고치시는 게 힘드시다고 예, 예. 느끼시면은 네.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아. 본인의 척추 관절이 어느 쪽이 더 불균형이 심한 거를 네네. 한번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요. 음. 그거를 통해서 조금씩 교정을 해 나가면서 좋아지는 거를 느끼시면은 네. 본인이 왜 자세 교정이 필요하고 왜 자세가 좋아짐으로써 좋아지는 증상들을 조금씩 좋아지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더 모티브를 갖고 음. 자세 교정이 본인이 스스로 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보통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세의 문제는 아니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어떤 노화로 오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요? 당연하죠. 예, 예. 그게 만약에 자세가 바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노화도 조금씩
더 빨리 오지 않겠죠. 아, 근데 네네. 이미 구조적으로나 자세적으로 척추가 변형이 오신 상태라면은 네. 노화는 더 빨리 오시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노화의 처음 시작은 30대부터 시작하신다고 하지만 네. 30대면 굉장히 요즘 젊은 나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 노화가 그때서부터 시작을 하시고 네. 결론적으로는 60대, 70대 돼서 그거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30대, 40대부터라도 자세나 본인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을 하셔서 음. 변형되기 전에 이제 자세 교정을 하신다고 하면은 네. 60대, 70대 돼도 같은 60대, 70대지만 겉으로 보셨을 때 네네. 굉장히 자세가 안 좋으시고 한쪽으로 목이 많이 예. 나오셨다든지 네네네. 어깨나 등이 위로 많이 솟아올랐다든지 예예. 그리고 한쪽 날개뼈가 돌출이 돼 있다든지 아, 이런 네네네. 분들을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들이 이제 네. 이미 그때는 이미 이제 굳어져 퇴행성으로 버린 이미 거죠. 굳어 버리셨기 때문에 네네. 그 다음 교정은 굉장히 힘드신 거죠.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어떤 자세로 인한 이런 척추 건강 우리가 언제 정도부터 좀 관리를 하고 꾸준히 좀 예방 차원에서 운동을 좀 해야 될까요? 우선 그게 시기가 있을까요? 우선 제일 좋은 거는 네. 그 버릇이 아기 때부터 연세 드실 때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네네네네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학교에서 이제 기본적인 측만 검사도 같이 해줘요. 뭐 예예.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보라 그래가지고 한쪽 네네. 날개뼈나 아니면 한쪽 등이 올라왔다든지 네. 아니면 내려왔다든지 이런 거를 기본적인 스크리닝을 해주시니까 네.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런 노티스를 학교로부터 받으셨으면은 받았다면? 좀 빨리 움직이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예예. 그 이외에도 요즘 학생들이 거진 데스크에 앉아서 컴퓨터나 노트북 이런 거를 많이 하시기 하죠. 때문에 예예.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빨리 병원에서 척추나 건강이나 자세에 대해서 네네. 스크리닝은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게 그냥 뭐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눈에 갑자기 보이게 뭐가 확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지나치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병을 키울 수도 있다. 그게 더 무서운 예. 거죠. 예. 오히려 넘어지셔서 다쳤거나 교통사고에 네네네. 의해서 통증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네. 그거에 대한 치료를 더 빨리 서두르시거나 통증 때문에 병원을 빨리 내원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네. 그게 아니고 서서히 안 좋아지면은 몸도 그거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네.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그리고 나중 돼서 변형이 오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보시려 그러면은 이미 좀 늦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이제 아무래도 좀 심해지신다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원장님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서 예방 차원에서라든지 어떤 완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우선은 통증이 오시기 전에 예.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안 좋은 자세들, 다리 꼬는 거, 거라든지. 옆으로 주무시는 거, 예. 그리고 최근에는 앉아 계신 생활이나 아니면은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네. 소파에 앉는 것도 제가 별로 어. 권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보통 근데 이제 밖에 나와서 네. 일하시고 저녁에 네. 퇴근하시면 쉬시려고 거의 이제 네. 쉬기 위해서 소파에서 소파에 생활을 많이 거진 하시잖아요. 붙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안 좋은 습관이에요. 네, 소파가 굉장히 쿠션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푹 푹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허리나 골반을 지탱하는 네.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식탁 의자나 아니면은 뭐 책상 의자 같은 게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잠깐 앉으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네네. 요즘 일하시고 들어오셔서 소파에 거진 붙어 계시잖아요.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거진 앉아 계시다가 옆으로 네. 누웠다가 예, 그쵸, 또 그쵸. 그걸로 드라마 보시고 특히 휴일에는 네, 그리고 또 거기서 주무시기까지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소파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그만큼 그 골반이나 척추를 이렇게 받쳐주는 기능이 거진 없기 때문에 네네. 그 본인의 무게로 거진 체형이 변화되는 거죠. 예. 그래서 소파에 앉는 거 별로 권하지는 않고요. 네네. 그리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뒷주머니에다가 지갑. 지갑 네네. 넣고 다니시는 거. 예. 그거 안 좋고
좋고요. 음.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백팩을 한쪽으로 많이 맨다든지. 아, 그게 참 습관처럼 그렇게 네.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학생 이외에도 뭐 회사분들도 그 뭐 이렇게 가방 많이 메시잖아요. 그렇죠. 요즘. 특히 여성분들은 네네. 핸드백 같은 거 네네. 한쪽으로 네. 많이 메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한쪽 어깨가 많이 올라가죠. 아, 네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도 안 좋지만 한쪽이 계속 딸려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척추나 아니면은 같이 갈비뼈도 같이 변형이 오죠. 오, 갈비뼈 변형이요? 오. 그러니까 갈비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립 케이지라 그래서 네. 하나의 이제 쇠장처럼 큰 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거울을 보시면은 샤워하시고 정면 거울을 보셨을 때 네. 한쪽 그 배로 보면은 한쪽 갈비뼈가 돌출돼 있다는 분들이 많이 네. 오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한쪽이 눌리면은 반대쪽이 눌리면은 네. 그 반대쪽이 이제 돌출돼서 나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갈비뼈가 정면으로 봤을 때 한쪽이 심하게 돌출돼 있으시다든지 네네네. 한쪽이 더 많이 올라가 있다든지 이런 게 같이 딸려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뭔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좀 달라지는 변화들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통증이 있어서 오신다던가 네. 아니면 거울을 봤을 때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네네. 때는 조금 늦은 감이 있으시니까 네네. 그 전에 한번 그 방문을 하셔서 검사나 아니면은 본인의 골반 상태나 척추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스크리닝을 받아 보신 다음에 네. 본인이 고쳐야 될 점을 개인적으로 조금 조언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생활 습관이 개개인별로 다 틀리고요. 그쵸. 그리고 뭐 백팩을 매시는 분 있고 뭐 어떻게 하시는 것들이 다 증상이 틀리시고 예. 자세가 틀리시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전문가한테 본인이 어떤 점이 나쁘고 좋다는 거를 네. 컨설테이션을 받으신 다음에 네네. 실행을 조금씩 해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척추 건강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임페리얼 클리닉의 박기범 원장님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문가의 소견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활 습관을 좀 바꿔보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오래 나쁜 자세로 좀 이렇게 앉아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쌓이는 거죠. 쌓이는 눈처럼 게. 쌓이면 예. 이제 나중에는 네네. 그게 얼음이 돼서 꽁꽁 얼듯이 음. 그 척추나 골반이 네네. 분명히 잘 움직이고 돌아갈 네. 수 있는 게 점점 네. 굳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저희도 어떻게 하기가 힘들 정도로 변형이 오는 거죠. 뭐 남자분들의 지갑 이제 그 뒷춤에 차신다고 하잖아요. 네네. 뭐 그것도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것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 또 궁금한 게 걷는 그 걸음걸이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올바르게 걷는 방법 네네. 이런 거 있던데 네네. 이런 방법도 척추에 무리를 줄 수가 있나요? 우선은 척추에 무리를 줘서 걷는 게 아니고요. 예. 척추가 변형이 오거나 네. 한쪽으로 많이 틀어져서 걷는 방식이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이 예. 걷는 게 보기에도 예. 뭐 팔자걸음을 걸으신다든지 아니면 뒤뚱거리신다든지. 네네네. 그런 경우들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네. 그것도 똑같이 습관적인 문제가 되는데 네. 구조적으로 본인의 한쪽 골반이 많이 틀어져 계신 분들이 걸으실 때랑 네네. 교정 후에 걷는 거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리고 동영상을 저희가 네. 찍어서 걷는 거를 봤을 때도 네. 확연히 차이가 있거든요. 나요. 네. 네네. 근데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걷기 때문에 네. 뭐 쉽게 말해서 무릎이 한쪽으로 휘어 있다든지 네. 아니면 밖으로 돌출이 돼 있다든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자세나 그 걷는 습관에 의해서 변형이 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부모님이나 이제 보셨을 때는 빨리 그 병원에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네.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 척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런 노력을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에 네네네. 내가 측만증인가 하고 살펴볼 수는 있지만 내가 스스로 교정하고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측만증의 그
강도나 경도도 그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한 각도 뭐 10도 이내, 5도, 4도 뭐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40도 이상까지 굉장히 큰 레인지가 크기 때문에 측만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어떻게 해서 고친다던가 이런 거는 굉장히 힘드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측만이 시작되는 경우가 성장기 그 학생들 그리고 유아기 때 많이 그 훨씬 많이 안 좋아지시거나 이게 급격하게 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6개월 사이에 갑자기 20도에서 10도가 늘었다든지 이게 성장이 빠른 학생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10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눈여겨서 보셔야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측만이 계신 학생들이나 겉으로 보기에 좀 이상하다. 그거를 부모님이 먼저 캐치를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학교에서 검사해가지고 이미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라는 그 편지나 이런 노티스를 받으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병원을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장님께 좀 이런 그 척추 건강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좋을까요? 네, 우선 제 전화번호, 저희 병원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562 902에 1223입니다. 562-902-1223번입니다. 임페리얼 클리닉으로 문의를 하시면요. 또 박기범 원장님과 이 척추 건강에 대해서 상담도 하시고요.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동의 보감은요. 임페리얼 클리닉의 박기범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